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에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겁을 먹고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이 제가 보고 있는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숏을 전환하고 롱으로 무조건 과감하게 베팅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봉 마감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이 63.69K죠. 이 가격은 단순히 차트의 선 하나를 그어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자리는 CME 비트코인 선물 차트에서 6월 12일 시가와 맞물려 있는 자리라는 것이고, 최근 패턴 상에서도 63.69K에서 계속 매수세가 받쳐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랫꼬리가 연속적으로 달렸던 그런 구간이고, 음봉이 나와도 매수세가 받쳐졌던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시장이 이 가격을 중요한 방어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확실하게 버텨내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 리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이탈하는 이 하방을 먼저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제가 말씀드릴 이 최종 구간까지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는 오히려 공포에 담을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차트 분석을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용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점이 폐기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 여기서 1파가 시작되고 2파 조정파동이죠. 그리고 3파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서 이 4파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채로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됐나요? 이탈됐죠. 실제로 이 가격이 무너지면서 결과론적으로 어제의 이 상승 관점은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틀렸다고 해서 손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중요한 것은 미리 정해놓은 이 무력화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때부터 이 상승 쐐기 패턴의 하단 라인을 이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스터디방에서 10시 1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패턴을 이탈하고 나서 침범되는 시나리오다. 정확하게 10시 3분에 이렇게 포지션 진입 안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 기준을 세워놨으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저는 64.7K 이거 침범하는 순간 숏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서버 계정으로 해서 숏 한번 잡아놨었습니다. 자, 그럼 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나리오상 4파에서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채로 올라갔을 때는 타겟이 71K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명확한 전제 조건이 4파의 저점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 이거였습니다. 리딩 다이아고널의 패턴이 유지가 되려면 이전 파동의 기준 가격을 지키면서 고점과 저점을 또 높였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에서 4파 저점이 명확하게 침범이 됐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패턴, 이 구조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죠. 처음에 제가 생성을 예상했고 가격이 내려가도 계속 상승 근거만 찾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요. 이 관점이 틀리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결국 무리하게 끌고 가서 지금 좋은 상황이 나왔나요? 없죠. 무력화 조건이 나왔으면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저 역시 해당 구간을 버텨준다면 상승을 예상했지만 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리고 특히 가격이 내려오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얼마나 눌렸나요? 단순히 눌림이 아니라 65K에서부터 그냥 63K, 그 후반까지 그냥 쭉 밀렸습니다. 이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제가 숏포진을 대응했다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어제의 상승 관점 자체는 틀렸지만 해당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숏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실은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오히려 해당 구간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매매에서 중요한 건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고 다음 방향에서 얼마나 빠르게 수익 기회를 잡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4파 저점을 침범하면 기존 상승 구조가 깨지는 것이고 상승 수익형 패턴 하단까지 이탈되면 숏 관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준이 실제로 나왔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자,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 일단 63.69K 그리고 63.2K 이 구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은 CME 선물 거래소에서 6월 12일 종가와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63.2K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청산 히트맵상으로 롱 유동성이 이번 하락에 여기서 롱 유동성이 많이 잡혔습니다. 롱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해당 구간에서 막 롱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물량을 끌고 가면서 그냥 올라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63.69K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발생이 되면서 계속해서 반등세가 안 나온다면 63.2K 해당 수준까지는 롱 유동성을 먹으러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하락의 최종 목표가 63.2K는 아닙니다. 현재 1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 중요한 유동성이 62.8K에 잡혀 있어요. 자, 62.8K가 해당 수준이죠. 제가 왜 여기를 말씀해 드리냐? 자, 여기 딱 보시게 되면 7월 13일 이 유동성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예상하고 들어갔던 이 롱 유동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7월 13일 날 이때 딱 들어오면서 158M이 잡혀 있죠. 근데 이렇게 가면서 갑자기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 171M까지 이 수준에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물량이 171M으로 잡혀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해당 구간에 들어왔던 롱 유동성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아직도 안 나갔다는 겁니다. 이 고점에서도 안 나갔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해당 자리 자, 딱 보시게 되면 7월 13일 날 이 구간에서 롱 유동성, 롱 포지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구간이 딱 62.8K인데요. 이 62.8K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니겠죠. 왜? 이렇게 급등락이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는 뜻이고 올라가면서도 안 털었다는 뜻. 이 변동성을 모두 버티면서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63.69K를 계속해서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63.2K는 일단 기본값이고 해당 유동성을 회수하러 가기 위한 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해당 구간을 이번 하락의 중요한 목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숏 포지션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 절반만 익절하고 일단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내려온다면 63.2K와 62.8K를 타겟으로 한 이 정리가 조금 필요는 하겠죠. 그러면서 롱 전환 신호를 확인한 뒤에 롱 포지션을 진입할 생각입니다. 특히 62.8K를 잠시 이탈하고 나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감하게 롱을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금부터는 62.8K 이 부근까지는 딱 숏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62.8K 이 부근에서 유동성 수입이 완료가 되고 가격이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숏을 고집할 자리가 아니라 롱으로 방향을 바꿀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목표 가격과 실제 스위칭 타점을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어제 매매의 흐름은 간단했죠. 어제 오전에는 상승 구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했다가 반익절하고 본절에 답한 다음에 해당 구간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상승 쐐기 패턴에서 이 하단 라인을 계속해서 건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 들고 있긴 하지만 한참 낮은 가격에 있다 보니까 서브 계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입니다. 숏 포진을 들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롱 정리하자는 거 정말 잘한 거죠. 상승 관점을 아무리 열고 있더라도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내려간다면 본전에라도 팔고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방향이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대 방향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빠르게 포지션을 바꾸는 것이 실제 대응이죠.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승 관점이 뚫리면 손절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00달러를 잃고 시장을 떠나죠. 하지만 기준을 미리 세워두면 100달러를 잃을 상황에서 1달러만 손실을 보거나 그냥 거의 본전치기 한 다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스터디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루 종일 확인하기가 어려우시거나 관점을 세울 수 있지만 실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서 매매하다가 손실 좀 그만 보시고 같이 하시면서 수익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저처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많이 힘이 되고, 이렇게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차트 외적인 부분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어제 발표된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했죠. 최근에 발표된 이 지표들, 이게 크게 상회를 보여줬습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강하게 살아났고 기업들의 고용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경제가 강하다는 것만 보면 위험자산의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죠. 바로 물가입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와 운송비 상승, 그리고 관세 부담. 최근에 트럼프가 또 EU에 관세를 부담하겠다,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공급망 지연까지 겹쳐지면서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서비스업 판매 가격 상승률도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더라고요.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데 물가 압력까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연준이 빠르게 완화 정책을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뭐가 있나요? 바로 이 FOMC. 이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기자회견과 이 성명서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면서도 물가 압력이 이어질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완벽히 배제를 못하고 있죠. 따라서 FOMC, 이 전까지는 위험 자산에 대한 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부담스러운 신호가 함께 나오고 있죠. 자, 현재 일목균형표에서 추세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목은 양운을 펼쳐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캔들은 좀 안 좋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추세를 확인할 때 이 EMA 20선을 중요하게 보는데 예전에는 이탈되면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다음 날에 또 올라오고 다음 날에 또 올라오고 아래 꼬리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결국 종가가 밑에서 마감하고 오늘도 이 밑에서 마감한다면 그리고 내일 회복을 못 해준다면 비트코인에 조금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은 리딩 다이아고날 이 무력화, 상승 쐐기형 패턴 이탈, EMA 20선 이탈, 매크로 불확실성까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현재는 무리하게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롱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래쪽 유동성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숏 관점을 우선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겠죠. 자, 물론 현재 시점에서 이 하락 관점 역시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왜? 언제든지 추세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숏 관점이 무력화되는 조건도 명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 롱 포지션 해당 구간을 침범하면 롱보다 숏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에서 밑으로 향하는 이 관점이 무력화되는 그런 시점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이 이탈한 이 상승 쐐기형 패턴 안으로 다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꼬리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패턴 내부로 복귀한 뒤에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종가 기준으로 주봉 마감 기준으로 해가지고 63.69K를 이번 주에도 버텨주고 다음 주에서 버텨준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MA 20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지지를 보여줬던 그 구간이라는 것인데요. 이제는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탄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숏포진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올라가는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딩 다이고널 패턴은 이미 4차 저점이 침범됐기 때문에 기존 카운팅을 그대로 살리는 건 어렵습니다. 상승 쐐기형 패턴이 재진입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상승 구조를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하방을 우선으로 보되 상승세기 재진입과 EMA 20선 그리고 63.69K를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하방보다는 위를 향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런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도 모르고 차트를 24시간 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방을 만든 거니까요. 혼자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